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용우 작가의 단편소설 형님의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의 용도는 뭐가 있을까요? 자외선 차단, 멋내기용. 그런데 오늘 소설에서는 그 선글라스가 엄청난 재미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완고한 큰형님 계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며 더 재밌게 경청하실 듯한데요. 형님의 선글라스. 제목을 상기하며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큰형님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피의자의 진술부터 들으려는 형사처럼 양팔은 깍지를 하고 두 다리는 꼬아 올렸다. 유도로 다듬어진 큰형님의 다부진 어깨가 가라앉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눌러내리는 것 같았다. 여보, 이제 그것 좀 벗어요. 물컵을 입에서 뗀 큰형수가 말했다. 답답한 분위기를 물로라도 씻어내려는 듯 큰형수는 연신 얼음물을 들이키고 있었다. 아, 뭘? 작은 형집에 자리를 잡은 지 반시간 만에 처음으로 큰형님의 입이 열렸다. 한참 닫혔던 목을 갑자기 열어서 그런지 가래 묻은 소리가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이거요. 큰형수는 오른쪽 약지로 자신의 눈자위를 가리키며 찡그린 미소를 띄었다. 큰형님은 잠시 어리둥절하는 것 같더니 이내 어허 하는 헛기침과 함께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공항 출구를 빠져나올 때부터 쓰고 있던 청색 선글라스를 콧등에서 떼어냈다. 큰형님의 부리부리한 호랑이 눈이 드러났다. 그 호랑이 눈을 보자 큰형님을 만났다는 느낌이 선연해졌다. 선글라스를 벗은 큰형님은 색바랜 사물이 낯설은지 아니면 눈이 부셨던지 두 손바닥으로 양쪽 눈두덩을 썩썩 부벼댔다. 그런 큰형님의 모습은 얼굴에 달라붙은 꿀벌을 떼어내려는 한 마리 곰을 연상시켰다. 큰형님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작은 형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풀썩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란히 앉은 작은 형수도 배시시 미소를 베어문다. 나는 하품을 하는 척 따라 웃으며 허리를 폈다. 내 곁에 앉은 성희 누나만 웃지 않았다. 형님이 꾸지람을 내리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모두 저희가 부족한 탓이지요. 하지만 지은이 뒤를 졸졸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반이나 된 아이의 의사를 강제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잠시 분위기가 호전된 틈을 엿본 작은 형이 사과 겸 변명 겸 얼른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호랑이 눈을 치켰던 큰형님은 불편한 심기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었다. 그걸 누가 모르나? 문제는 환경이야. 지은이가 엇나갈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문제였다 이 말이야. 방금 전에 웃음기로 잠시 풀렸던 긴장이 큰형님의 그 한마디에 다시금 바짝 조여들었다. 작은 형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표정으로 큰형님의 얼굴을 건너다 본다. 앉은 자리에서 45도 각으로 시선을 조아린 작은 형수와 고개를 꺾은 채 소파 팔걸이를 손톱으로 살살 긁고 있는 성희 누나도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큰형수만 그게 무슨 소린지 아는 얼굴로 냉수 한 모금을 훌쩍 들이킨다. 큰형님은 성희 누나 쪽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지은이가 여기 공부하러 왔지 껌이나 맥주 팔러 온 거 아니잖아. 시커먼 동네에서 별별 것들을 다 상대했을 테니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가 온전하겠나 말이다. 삼촌이 둘이나 있으면서 조카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내 참. 큰형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는 얼굴을 벌겋게 달아올렸다. 특히 성희 누나는 붓다 못해 파랗게 질린 것 같았다. 미국 땅을 밟은 것도 오늘이 처음인 큰형님은 기껏 들은 풍월로 시커먼 동네 운운하며 성희 누나의 가게를 비하했다. 거기다 나와 작은 형은 비난의 말 속에서나마 삼촌 자리를 찾아주면서 하나뿐인 고모는 짐짓 무시해버렸다. 큰형님의 심사가 어떠할지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다.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으라고 보낸 맏딸 지은이가 같은 동족도 아닌 이색인종과 결혼을 하겠다니 형님 속이 끓는 것이야 손을 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지은이 다니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수속까지 모두 마친 둘째 지명이의 유학을 아예 취소해 버렸을까. 미국 유학 간다고 국내 대학에 원서 제출도 하지 않았던 지명이는 지금 재수 아닌 재수생 신세가 되어 있다. 유도대학 2학년 말에 담당 교수의 과대표 선발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학교를 자퇴했을 정도로 큰형님의 성격은 지나치게 강직하다. 큰형님은 자신이 딸만 셋을 둔 것마저 지조와 연결시키는 사람이다. 군자는 오직 한 길로 가는 거야. 정말 속심이 그럴까 싶다가도 고개를 쑥 빼고 결연하게 선언하는 큰형님의 표정을 보면 저 양반은 어쩌면 진실로 하는 말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큰형님은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파카 만년필을 아직도 양복 윗주머니에 단정히 꽂고 다니기도 한다.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 않은 오빠를 서울을 떠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상면하며 성희 누나는 어쩌면 극적인 화해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큰형님의 도착 날짜가 다가올수록 초조해하는 성희 누나에게 작은 형과 나는 큰형님도 이제 많이 변했더라고 하는 말로 위안을 갖게 했다. 큰형님 쪽에도 방문 일정과 비행기 도착 시간 따위를 확인하며 지은이와 누님 일을 뭉뚱거려 좋은 감정을 갖도록 애를 썼다. 물론 한 번 이거다 하고 정하면 좀채 바뀌지 않는 외골수에 터무니없는 강직성이 마음에 걸렸지만 50 중반의 명태자가 예전처럼 날개를 펄럭이랴 싶었던 것이다. 헌데 그렇게 했다. 큰형님은 내심 모두가 우려하고 있던 것을 기어이 터뜨리고 말았다. 형님, 지은이가 누나 가게에서 캐시어 하는 건 걔가 자청한 일입니다. 우리도 처음엔 걱정이 되어 말렸지요. 하지만 사회 밑바닥도 경험하고 또 자기 전공과도 무관치 않다며 고집을 부려서 허락했던 겁니다. 그리고 형님도 아시는 대로 찰스는 지은이의 대학 친구이지 누나네 가게에서 만난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지 작은 형은 정면으로 문제를 들어 올렸다. 사실 큰형님은 지은이와 동거를 하고 있는 찰스가 딸의 학교 클래스메이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맞은 소 집갈이 들여받는 심정으로 성희 누나를 쪼고 있는 것이다. 알아, 안다고. 내 말은 그 학교에 한국 학생들도 수백 명이나 된다던데 지은이가 어째서 외국 아이를 사귀게 되었느냐 이거야. 그건 걔가 내 누이 가게에서 일한답시고 본 것이 그것뿐이니까
그 영향으로 절이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내친 김에 큰형님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사실음이 되어 귓속을 파고들자 설핏 현기증이 일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종종 걸음으로 현관을 나서는 성희 누나를 작은 형수가 급히 뒤따르고 있었다. 친정 조카인 지은이를 호랑이 오빠를 대하듯 애지중지 돌봐온 성희 누나로서는 큰형님의 처사가 억울하기 짝없을 것이었다. 물컵을 든 큰형수는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착잡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큰형님은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라는 얼굴로 팔짱을 틀고 있다. 작은 형은 망연한 눈길을 창밖으로 던져두고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은이 문제로 큰형님이 오시는 이참에 성희 누나와도 관계 개선을 하도록 하자고 주먹을 쥐어 보이던 작은 형이었다. 그런데 큰형님은 되려 지은이 일까지도 성희 누나에게 덮어 씌웠다. 일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꼬여 들어가고 있다. 사실 지은이 일이야 한 달이 건너 큰형님의 문제이다. 하지만 성희 누나는 다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이 유별났던 아들 삼형제 집안의 고명딸이다. 결혼 전에 다정다감했던 누님상은 접더라도 작은 형과 나를 초청해서 이만큼 자리 잡도록 뒷배를 보아준 누님이다. 성희 누나가 우리에게 베푼 헌신적인 사랑은 작은 형이나 나보다도 아내와 작은 형수가 더 잘 안다. 형님은 지은이 일이 발등에 부리겠지만 작은 형과 나에게는 성희 누나를 온전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목구멍 속의 가시처럼 신경 쓰이는 일이다. 물론 큰형님이 지은이의 결혼을 인정하게 되면 성희 누나 문제도 자연히 한 줄에 꿰어 해결될 것이다. 큰형님, 술 한잔 하실래요? 내 말에 큰형님은 반색을 하며 그러자 하고 상체를 벌떡 세웠다. 옆자리에 앉은 큰형님은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져둔 채 입을 꽉 닫고 있다. 막상 나를 재촉해 나오기는 했지만 마음이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아무리 그래 보아야 이미 돌처럼 굳어진 지은이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건 큰형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 큰형님은 흩어지는 마음을 다잡으려는지 가끔씩 크게 숨을 내쉬며 입술을 굳게 다물곤 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재차 만류를 해보았지만 큰형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을 큰형수가 눈치챌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지 두 말도 못하게 했다. 지은이가 기숙사를 나와 대학 근처 아파트에 방을 얻어 찰스라는 백인 청년과 동거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기막히게도 서울로부터 걸려온 큰형님의 전화를 통해서였다. 지은이를 잘 안다는 남자애가 전화를 했는데 지은이가 기숙사를 나와 동거를 한단다. 너희들 모두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당장 알아보고 사실대로 보고해라. 흥분으로 숨이 턱에 찬 큰형님은 당장이라도 달려올 듯 씩씩댔다. 작은 형과 나는 기절하도록 놀랐다. 지은이가 동거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다. 그것도 상대가 백인 청년이라니. 작은 형과 나는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득달같이 성희 누나네 가게로 달려갔다. 우리 얘기를 들은 성희 누나도 까무라치듯 놀랐다.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성희 누나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성희 누나는 자기에게 한 큰형님의 처사가 떠올랐는지 어깨를 부르르 떨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기까지 했다.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은 물론 각종 연휴와 무슨 날과 때마다 거르지 않고 참석하는 지은이는 성격이 온순하고 자기 앞가림이 반듯한 아이다. 제 숙모들을 언니처럼 잘 따르고 어린 사촌들의 한국어 교육은 자기 몫이라며 틈틈이 달려와 읽기와 쓰기 공부를 가르치는 착한 조카딸이다. 그런 아이가 동거라니, 그것도 외국 사람과? 정말로 아이들 일은, 아니 사람 일은 모를 일이었다. 성희 누나와 작은 형과 나는 낙담이 되어 서로 멍하니 얼굴만 쳐다보았다. 여하튼 사실 여부부터 알아보자는 작은 형의 말대로 지은이가 나오는 오후 시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그런 우리는 큰형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다. 지은이는 착하기도 하고 일면 앙큼하기도 했지만 또한 정직하기도 한 아이였다. 큰형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만큼 맥도날드의 노란 아치가 보이길래 큰형님을 돌아보며 물었다. 코리아타운을 등지고 윌셔가를 따라 서쪽으로 가는 중이었다. 지은이의 아파트가 있는 샘 빈센트가를 1마일쯤 앞둔 지점이었다. 큰형님은 선뜻 그러자고 했다. 아침 시간이 지난 맥도날드는 한적했다. 큰형님과 나는 커피 한 잔씩을 뽑아들고 거리가 내다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큰형님은 막상 커피를 앞에 놓고 보니 마실 마음이 없어졌는지 설탕도 넣지 않은 커피를 슬슬 적기만 했다. 자신이 원했지만 결코 유쾌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두려운 모양이었다. 그런 큰형님은 밝은 햇살 아래서 보니 전혀 딴 사람처럼 늙어 있었다. 검은 유도복을 입고 태극기 앞에 서서 주먹을 들어 보이던 형님이 아니었다. 이국 땅 이국거리에서 이국 사람과 동거하는 딸을 찾아 나선 추레한 중년의 동양 남자의 다름 아니었다. 큰형님, 꼭 가셔야겠어요? 나는 조금 울적해져서 한숨 쉬듯 그렇게 말했다. 큰형님은 대답 없이 커피만 저었다. 나는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조금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무료해져서 하얀 스티로폴컵을 집어들었다. 어제 큰 형수가 작은 형수와 함께 지은이 아파트로 가서 직접 찰스를 만나보았는데 크게 싫은 내색을 하지 않더라는 말을 아내에게서 들었다. 어쩌면 지난밤 큰 형수가 찰스 만난 것을 말해서 두 사람이 다투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큰형님이 어디 이번엔 내가 한번 보겠다 하고 나선 것이나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슬쩍 건너다 보니 고개를 푹 꺾은 큰형님은 자신이 적고 있는 커피잔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큰형님, 동족이 아니라는 것만 빼면 찰스는 괜찮은 청년입니다. 지은이 말이긴 하지만 그만하면 집안도 좋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주 예의 바르고 똑똑한 젊은이에요. 석사과정을 밟으며 연방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희 누나에 이어 지은이까지 국제결혼을 하겠다니 큰형님 마음이 어떨까 짐작 못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쳐들어가듯 들이닥쳐서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라도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게 없잖아요. 큰형님,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제 시대는...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다. 큰형님이 젓던 커피잔을 버려두고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 돌아가자. 나는 조금 놀랐지만 왠지 집을 나설 때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에 두말 없이 큰형님을 따라 일어섰다. 마치 아침 산보를 나왔다 돌아가는 다정한 형제처럼 큰형님과 나는 맥도날드의 유리문을 밀고 햇살이 밝은 윌셔가로 나왔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그렇게 말하며 내민 병수처의 하얀 손을 머뭇머뭇 맞잡으며 큰형님은 아, 네, 네 하고 쑥스러운 미소를 허옇게 흘렸다. 오는 차 속에서 주의를 주었건만 당황한 큰형님은 또 현관 밖에서부터 구두를 벗으며 인사를 하느라 허둥지둥했다. 오히려 큰형수는 병수처의 희고 늘씬한 채수에 눌리지 않고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여유롭게 인사를 했다. 큰형님의 기억에서는 가물가물하기만 할 고등학교 동창 병순의 집을 방문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광우야, 내 동창 중에 미국 여자하고 결혼한 친구 있다고 했지? 며칠 전 형님 문제로 누나네 집에서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내던 작은 형이 좋은 수라도 생각난 듯 눈을 빛내며 말했었다. 병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남겨두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였는데 동창회에서 만나보니 백인 여자와 결혼해 있었다. 그런 병수에게 작은 형의 제안대로 큰형님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다. 병수야, 병수 내가 국제 결혼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델이 되어다오. 그거였다. 병수는 흔쾌히 응낙을 했다. 오히려 부탁을 한 나보다도 제가 더 열성을 보였다. 병수는 용이 주도하게도 큰형님께 초대의 전화를 하기까지 했다. 병수의 처인 헬렌이 내온 차를 마시며 넌지시 큰형님의 눈치를 살폈다. 예상했던 대로 큰형님은 이것 봐라 하는 얼굴로 거실의 벽을 따라 왕방울 눈을 슬슬 굴려가고 있다. 큰형님의 시선을 슬며시 쫓아가 보니 무쇠 자물쇠가 채워진 쌀 뒤줄을 지나 얼룩이 누렇게 진 비단 족자 속의 해서체를 주르륵 읽어내리는 중이었다. 큰형수는 티테이블 위에 놓인 떡살과 다식판을 신기하다는 눈으로 요리조리 살피고 있다. 해벌린 입가에 서린 야릇한 미소 속에 미국에 와서 이런 것을 본다는 놀라움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다. 지난 설날 떡국이나 같이 끓여 먹자고 동창 몇이 모였을 때 야, 병수야, 너 우리들 기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하고 한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듯이 병수는 자기 집을 온통 민속촌같이 꾸며놓고 산다. 자기 아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을 그렇게라도 상쇄하려는 듯 말이다. 얘들아, 어서 나와서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 초등학교에 다니는 병수의 두 딸이 지난번 우리 친구들이 왔을 때처럼 예쁜 한복을 입고 나왔다. 제 엄마를 닮은 흰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병수의 동양적 이미지가 혼합된 아이들의 모습은 색다른 예쁨을 갖고 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령이고요. 제 동생은 김미주예요. 아저씨께서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 가을이면 주니어 하이스쿨에 들어간다는 병수의 큰딸이 제 동생을 앞세워 굽신 인사를 하며 똑똑한 한국말로 자신들의 이름을 말했다. 그래 하고 인사를 받는 큰형님과 큰형수의 입이 놀랐다는 듯 벙긋 벌어졌다. 눈은 동양이고 코와 머리칼은 서양인 아이에
분홍 입술에서 앙증맞은 한국어가 튀어나온 것이 못내 신기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놀라실 것 없습니다. 주말 한국 학교에 다닌 지가 벌써 3년이 넘은걸요. 요즘은 국어 쓰기도 제법 잘해요. 노래도 한국 동요를 더 잘 부른답니다. 하하. 큰형님의 놀란 기색을 훔친 병수가 자랑을 밑에 깔고 이해를 돕는 것처럼 껄껄대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자 큰형수가 냉큼 병수의 말을 받아들었다. 아예 이 자리에서 따님들의 노래를 한번 들을 수 없을까요? 큰형님도 덩달아 그래 좋지 하며 맞장구를 쳤다. 병수는 을에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럴까요? 네, 그러지요 뭐 하고 얼른 대답을 했다. 미령아, 미주야, 큰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서 너희들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신다. 어때? 꽃밭에서를 부를까? 아니면 과수원길을 부를까? 아이들은 제 아빠의 추임에 입술을 바짝 여며물고 음 하며 서로 쳐다보더니 과수원길 했다. 거실에 왁자지껄한 소음이 궁금했던지 행주치마를 앞가슴에 걸친 병수의 처 헬렌도 거실로 나왔다. 병수의 두 딸은 제 엄마까지 나오자 어깨를 펴고 노래를 시작했다. 둘러앉은 어른들은 박수장단을 쳤다. 헬렌도 아이들의 옆에 서서 입모양으로 따라 불렀다. 어릿어릿하던 큰형님의 눈빛도 상기되었던 큰형수의 얼굴도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생경하고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진 자리에 이해의 마음과 긍정의 미소가 들어서고 있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한숨소리는 태평양을 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무색하도록 선명했다. 외골수인 큰형님을 떠나보내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는 이곳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이 태산인 모양이었다. 벌써 나와 세 번째 통화를 하며 어머니 나름대로 이곳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어머니는 역시 무엇보다도 성희 누나가 걱정이 되어서 더욱 그럴 것이었다. 그동안 성희 누나는 귀국을 해서도 매형 폴과 조카들은 호텔에 두고 친정엔 혼자만 왔다 갈 정도로 큰형님과 냉랭한 사이였다. 그래? 어쨌든 네 큰성이 마음을 접었다니 다행이다. 어디 좀 바꿔봐라. 네 말대로 단단히 못을 박으마. 한창 집안의 씀씀이가 큰 시기에 남편을 사별하고 삼남일녀의 자식들을 이끌어온 어머니는 언제나 큰형님을 아버지의 빈자리에 앉혔다. 좀 어거지다 싶어도 큰형님이 고집을 부리면 선뜻 물러섰다. 그것을 잘 아는 큰형님은 거꾸로 어머니가 완강할 때는 얼른 복종을 한다. 지금 어머니는 큰형님에게 자신의 강한 뜻을 펼 적당한 시점에 왔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나는 거실로 나가 큰형님에게 소화기를 건네주었다. 네, 그렇지요. 뭐 어쩌겠어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되겠지요. 네,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큰형님의 꺾어진 고개를 바라보며 나는 비죽이 웃음을 베어 물었다. 깃발을 빼앗긴 장수처럼 소화기를 끌어안은 큰형님의 등은 자꾸 휘어졌다. 마치 소화기를 베고 잠이라도 자려는 것처럼. 설마 큰형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닐 테지?
담배를 뻑뻑 빨아대며 식당 주차장에 버티고 선 작은 형도 애 같아서 그런다는 걸 뻔히 알면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 내뱉고 말았다. 큰형님 내외를 제외하고는 오늘 참석할 사람 모두가 식당 테이블에 좌정해 있는지 벌써 30분이 지나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야 하시겠어? 하지만 너무 늦으니까 몸은 단다. 너 혹시 형님 친구분의 전화번호 있니? 작은 형은 입술에서 뽑아낸 담배꽁초를 구두발로 짓이기며 그렇게 되물었다. 글쎄, 그걸 받아뒀어야 하는 건데 그랬어. 어쨌거나 좀 늦어서 그렇지 오시긴 오실 거야. 형님이 작은 형과 나를 앉혀놓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너희들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또 큰형님 스스로도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고. 그렇잖아, 형. 이틀 전 우리 형제 앞에서 선언하듯 내린 큰형님의 결단을 상기시키자 작은 형도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참 이럴 게 아니라 넌 들어가서 적당히 둘러대며 이야기도 하고 음료수도 권하고 해라. 내가 나보다 이게 낫잖냐? 찡그린 미소를 띄운 작은 형은 손 하나를 입에 대고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말하는 신용을 했다. 성희 누나의 초청으로 5년 전에 함께 이민을 온 작은 형은 영어가 시원찮았다. 자주는 아니지만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한둘 섞인 자리에 동석을 하면 작은 형은 을에 내 등을 떠밀었다. 큰형님이 안쪽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두들 입구 근방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성희 누나네 옆에 지은이와 찰스가 앉아서 무료한 시간을 메우고 있었다. 큰형님을 처음 만나기는 매형이나 찰스가 다를 바 없지만 찰스의 활달한 모습에 비해 매형의 표정은 긴장으로 뻣뻣이 굳어 있었다. 찰스와 얘기하는 중에 내가 들어서자 큰형님이 오시는 줄 알고 벌떡 일어서기까지 했다. 성희 누나와 아이를 셋이나 낳고 살면서도 큰형님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를 당했지만 그는 크게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않는 호의인이다. 오히려 이제라도 큰형님이 만나준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마치 첫 선 보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매형은 성희 누나가 미국 생활이 서툰 동생들에게 시간이나 물질적으로 과분한 도움을 베풀어도 전혀 내색을 않는다. 그럴 때면 오히려 소주 한잔 해? 순대 먹으러 가? 하는 한국말로 우리의 미안한 마음을 배려하는 속 깊은 사람이다. 큰형님은 매형을 지칭할 때 한마디로 검둥이라고 하지만 동유럽을 모로 남아프리카를 부계로 둔 매형은 보기 좋게 가무잡잡한 피부를 갖고 있다. 실력도 있다. 지금은 LA 남쪽에서 마켓을 하고 있지만 성희 누나와 결혼하던 15년 전에는 종로 학원가의 몇 안 되는 인기 영어 강사였다. 큰아버지 오셨어요? 아내가 작은 형수와 거의 동시에 일어서며 그렇게 물었다. 어, 이제 곧 오실 거야. 친구분과 얘기가 좀 길어지시나 봐. 아이들은 모두 누나 집에 데려다 놓았지? 작은 형네 애들도? 두 여자의 의혹에 찬 시선을 뿌리치며 나는 우정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물컵을 집어들었는데 바로 그때 작은 형의 들뜬 목소리가 열린 문 쪽에서 들려왔다. 광우야, 형님 도착하셨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뛰어나갔다. 그러나 목을 고추 세우고 들어서는 큰형님의 콧등에 청색 선글라스가 얹혀진 것을 발견하자 반가운 마음이 풀썩 사그라졌다.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지체 없이 선글라스를 꺼내 쓰는 큰형님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내게 호호거리며 넣어주던 큰형수의 귓속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삼촌, 형님이 선글라스를 왜 쓰는지 아루? 검둥이고 흰둥이고 다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래요. 허허, 웃기죠? 형님은 내 표정이 이상했던지 왜 그러니? 하는 얼굴로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아니에요. 어서 들어가세요. 하고 큰형님의 등에 팔을 두르며 슬쩍 한마디 했다. 큰형님, 선글라스 벗으시면 안 돼요? 내 말에 큰형님은 잠시 멈칫하고 돌아보더니 가타부타 대답 없이 어서 들어가자는 몸짓으로 어깨를 밀었다. 하지만 내 말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큰형님 스스로도 선글라스를 착용한 자신의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아는 얼굴이었다. 큰형님은 자신의 얼굴로 달려들 이질적 시선을 차단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멋쩍음을 감추려는 의도에서인지 실내로 들어서며 헛기침을 쏟았다. 큰형님이 들어서자 모두들 교관을 맡는 훈련병처럼 퉁기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와 작은 형수가 어서 오세요, 아주버님. 형님, 이제 오세요. 하며 이구동성으로 인사를 했다. 성희 누나는 큰형님이 지나가도록 다소곳이 한켠으로 비켜서 있고 매형은 진짜 훈련병처럼 부동자세로 벽에 착 붙어섰다. 찰스는 지은에게 교육을 받았는지 제법 깊숙하게 허리를 굽혔다. 지은이는 큰형님 뒤를 따르는 제 엄마에게 살짝 붙어서더니 재빠르게 귓속말을 집어넣는다. 지은이 뭐라고 했는지 큰형수는 입을 앙다물며 눈꼬리를 찢든다. 찍소리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하는 표정이 분명했다. 형님, 시장하시지요? 이제 곧 음식이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선 시원하게 냉수부터 한 잔 드세요. 아니, 맥주를 한 컵 따를까요? 큰형님이 자리에 앉기 무섭게 작은형은 냉수를 권한다, 맥주병을 딴다 하며 부산을 떨었다. 작은형은 그런 설레발이 초반에 발생하기 쉬운 어떤 변수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작은형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형님은 건성으로 그래, 괜찮다. 천천히 마시지 뭐. 하며 여유를 보였는데 정작 냉수는 큰형수가 들이켰다. 어쨌건 작은형의 작전이 주요한 것일까? 두세 번에 나눠 맥주 한 잔을 비운 큰형님의 얼굴은 처음 들어설 때보다는 많이 풀려 있었다. 큰형님의 빈잔에 다시 맥주를 채운 작은형은 자신감을 얻은 듯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하며 눈짓을 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해라. 그런 신호였다. 나는 작은형에게 알았다고 한 차례 고개를 주워겨 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형님 곁으로 갔다. 큰형님,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인사 받으시지요. 마음 편안히 잡수시고 그저 저희들에게 하듯 따듯이 말하세요. 내 귓속말에 큰형님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나는 성희 누나와 지은이에게 중요한 대목은 각자 통역을 하도록 이르고 오늘 이 자리의 성격과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런 후 매영 포를 먼저 소개했다. 매영은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매우 똑똑한 발음으로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폴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며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매형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시선이 일제히 큰형님의 얼굴로 돌려졌다. 큰형님은 무의식적으로도 매형의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했던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미 병순에서 한 차례 겪은 바가 있어 그런지 불긋하던 얼굴이 이내 본색으로 돌아갔다. 형님, 매형 한국말 잘합니다. 물어보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든 막힘이 없습니다. 찬스를 놓칠 리 없는 작은 형이 잽싸게 다리를 놓는 바람에 그만 왁자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큰형님도 어쩔 수 없었는지 허허 하고 웃었다. 매형은 그렇게 잘 넘어갔다. 그런데 찰스가 일어나자 분위기가 일변했다. 큰형님의 표정이 몹시 굳어지는 것이었다. 이제 어쩔 수 없다며 흔쾌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막상 그 대상이 자기 앞에 성큼 다가서자 불쑥 반감이 일어난 모양이었다. 애지중지 길러 유학까지 보낸 딸의 마음을 홀랑 빼앗은 대상이다. 게다가 판단이나 쉽게 할 수 있는 동족이라면 모를 터인데 빛깔도 다르고 모양도 낯선 이국인이다. 새하얀 우윳빛 피부는 안 보이겠지만 훌쩍 큰 키와 칼날 같은 코, 그리고 흔들거리는 긴 두 팔은 선글라스로도 가려지지 않을 것이었다. 찰스도 매형이 하듯 허리를 깊숙이 꺾었다 펴더니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매끄러운 영어 발음으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분명 지은이 가르쳐 주었을 한국말을 그렇게 어설피 발음하며 찰스가 한쪽 팔을 큰형님 앞으로 쑥 내민 것은 그 직후였다. 처음엔 모두 찰스가 큰형님께 뭔가를 드리려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찰스가 큰형님과 악수하자며 손을 내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작은 형과 나는 물론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두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누구보다도 지은이 먼저 "헤이 찰스!" 하고 손사래를 치며 일어났다. 지은의 행동으로 보아 둘 사이의 각본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찰스는 이상하게 변한 사람들의 얼굴을 한 바퀴 빙글 둘러보더니 뭐가 잘못되었느냐는 표정을 지으며 지은이에게로 도움의 눈길을 돌렸다. 형님을 향해 내민 손은 그대로 버려둔 채였다. 절박한 순간이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안전한 물에 닿는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아차 하면 차가운 개울바닥에 사정없이 나동그라질 판이다. 큰형님의 얼굴에 벌겋게 열꽃이 피었다. 거칠게 내쉬는 숨소리가 선명히 들렸다. 큰형님이 곰 같은 몸을 벌떡 일으킨다. 그러더니 어떻게 생긴 놈인지 자세히 보자. 라는 듯 거칠게 선글라스를 벗어젖혔다. 아, 저 양반이 이제 어떻게 하시려나. 나는 큰형님은커녕 작은형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이런 버릇없는 녀석이라니. 나는 그 소리려니 하고 고개를 벌떡 들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큰형님은 단지 목가래만 끌어올린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형님의 오른손이 찰스에게로 쓱 내밀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악수를 하는 것이었다. 곰발바닥처럼 두터운 다갈색과 희다못해 투명하기까지 한 전혀 다른 색깔의 두 손이 악수를 하고 있었다. 멋쩍음과 어색함으로 생강 씹은 얼굴을 한 큰형님과 그래 내 생각이 옳았어 하는 찰스의 의기양양한 표정 역시
맞잡고 있는 손만큼이나 서로 다른 모습이었다. 허참, 이놈의 나란 여자나 애나 어찌 이리 악수를 좋아할까? 큰형님이 웅얼웅얼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찰스에게 붙들리고 남은 반대편 손에서 흔들리고 있는 큰형님의 청색 선글라스에 정신을 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랜만에 유쾌한 소설을 만나 즐거웠습니다. 좋은 소설 한 편이 우리네 삶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듯합니다.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는 건 바로 웃음이 나오지만 소설을 읽고 나오는 웃음은 한참 후에 나오지요. 그런 웃음에 진짜 엔돌핀이 많이 들어있다는 논문을 본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땐 그 여운이 한동안 감돌며 행복감으로 연결되기도 하지요. 요즘엔 어른이나 아이나 쇼츠에 중독되다시피 한데 깊은 맛은 소설을 따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형님의 선글라스는 제목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엔딩 또한 압권입니다. 이국 사위를 싫어하던 큰형님이 악수를 청하는 사위에게 감전이라도 된 듯 무장해제되는 모습과 더불어 왼손에 선글라스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대목에서는 절로 쿡 웃음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신선한 표현을 생각했을까요? 이용우 작가님 소설은 다른 작품으로도 다시 한번 꼭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